내부 안에 URL li 첫 번째 메뉴 워크, 두 번째 메뉴 유저, 세 번째 메뉴는 컨테 이렇게 해줬고 그 녀석의 서브 메뉴로 li 안에 서브 메뉴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서브 메뉴는 사라지게 하고 이거를 클릭했을 때 얘가 보이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완료본에 봤을 때 모바일로 가서 보면 이렇게 클릭하면 열리는 구조가 되려면 HTML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아티클을 보면 디자인 봅시다.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이게 하나의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아티클이에요. 이 아티클 안에 각각 왼쪽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표 이미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아티클로 작성을 했어요. 아티클. 하나의 구조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세 개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을 살펴보고 코딩을 하죠. 자, 디자인을 보면 맨 처음에 크게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div 아티클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아티클이 있고 왼쪽에 클래스명은 HTML5 태그로 아예 갈아탄다라고 하면 HTML5에서는 이전에 그냥 div를 했었어요. div를 했는데 HTML5에서는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쓰기가 좋은 태그가 무엇이 있냐면 피그의 캡션과 피겨가 있습니다. 피겨가 있고 피그의 캡션 있는데 보통 얘 모양새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피겨 안에 피그의 캡션이 오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피그의 caption 피겨 한번 구글을 해보면 W3 스쿨스에서 정확한 모양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피그의 캡션, 피그의 캡션, 피겨에서 지금 보면 피그의 캡션은 define에서 캡션 뭐에 피그 엘리먼트, 피그 요소의 설명을 달아줄 때 쓰는 녀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딱 요 모양새 피겨 안에 그림이 있고 그림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저 구조가 피겨 캡션이 가장 많이 쓰이는 모양새입니다. 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CSS에서 조금 더 손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피겨 캡션이 왼쪽에 있고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상은 이미지가 먼저 있고 피겨 캡션이 뒤에 있는 게 맞아요. HTML상에선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설명이 있는 게 맞는 거고 모양새에서는 우리는 오른쪽으로 나오게끔 CSS를 조금 더 짜야 되겠습니다. 자, 저 구조로 짜볼게요. 자, 여기에 이미지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는 아까 우리 저장을 했던 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 안에 포트폴리오 01번 정석은 여기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름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냥 포트폴리오 01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 이게 뭐 삼성의 뭐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핸드폰 소개하는 런칭 페이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제목이 와야 됩니다. 자, 피그의 캡션 안에 들어갈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여기 얘들은 아직 신경 쓸 거 아니고요. 저건 이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양이니까 저건 CSS로 처리하는 겁니다. 저거를 뭐 실체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거나 하시면 곤란하고 얘가 제목, 설명, 이것도 설명. 근데 여기는 이제 설명 안에서도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 녀석 제목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피그의 캡션이에요. 내용 복사했습니다. 제목. H2 정도로 적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 패러그래프 안에다가 설명 넣을게요. 포토샵에 더미 텍스트를 카피해 오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도 나오니까 대략 3줄 정도 나오게 이렇게 더미 텍스트를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이게 제목의 성격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태그 중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DL이 있으니까 DL 태그를 써볼게요. 그래서 DT에다가 클라이언트를 DT에다가 클라이언트 DD에다가 그거에 대한 설명 삼성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컨셉으로 하나 더 만들고 dt text 맵 디자인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게 아티클 하나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섹션 안에 아티클 했는데 사실 얘도 블록 요소, 얘도 블록 요소인데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단독적인 기사 뭐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아티클로 감싸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DRB였으면 DRB 안에 DRB라고 해서 이렇게 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DRB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의미에 따라서 코딩을 했으니까 이 단위로 아티클 저 단위로 복사해서 3개 만듭니다. 3개 만들어 주시고 네이밍만 살짝 바꾸고 아까 우리가 포토샵에서 한 것처럼 제목만 살짝만 바꿀게요. 제목만 살짝 바꾸고 클라이언트는 뭐 쿠팡이든 뭐 카카오든 뭐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모바일 바꿔봤고요. 마지막 거 날짜만 바꿔봤습니다. 뭐 네이버도 할까? 브랜딩 내용만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미지들은 이미지 아까 우리가 저장한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바꿔주세요. 아티클을 복사해서 3개로 늘려주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아티클 하나의 구조는 저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서 더보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뱅글뱅글 우리가 끝까지 내리면 나타날 녀석이 있었어요. 그 녀석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TML에서 우리가 걔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지금 완료본을 보시면 완료본 볼게요. 전체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한 공간을 다 차지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쓰게 할 겁니다. 여기에 있다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식으로 할 거니까 똑같은 컨셉으로 아티클 안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 볼까 합니다. HTML 볼게요. 아티클 있고 가장 마지막에다가 아티클 클래스명을 넣을 거예요. 클래스명은 로딩이라고 클래스명을 넣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피그의 캡션은 비어 있지만 공간을 차지하게 피그의 캡션하고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피겨 똑같은 구조로 해야 되겠네. 피그의 캡션에서 똑같은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캡션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오겠네요. 아니지, 우리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 로딩 이미지죠. 그러면 지금 빈 피그의 캡션이 왼쪽에 이만큼 공간을 쓰게 공통으로 다 짤 거고 여기에다가 여기 이미지라는 녀석한테다가 가운데 있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묶어주는 걸 어쨌든 요 2개를 가운데 있으려면 얘 2개가 묶여 있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CSS 할 때 지금 기본적인 레이아웃의 방법은 플렉스를 쓸 겁니다. 플렉스를 쓸 거면 쟤들이 가운데 놓기 편하려면 어쨌든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DIB의 아이콘 해서 만들어 볼게요. 로딩 아티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밖에 튕겨 나와 있냐? 아티클 안에 넣겠습니다. 아티클 안에 피규어 안에 아이콘이 있고 이 아이콘 안에 아까 폰터썸의 아이콘과 제목 똑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H3로 갈게요. 왜냐면 기존의 제목 여기 있는 H2와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딩 있고 앞에다가 폰터썸의 아이콘 찾아와서 넣도록 하죠. 로딩 아니지 리프레시였지 리프레시 이 녀석 나중에 CSS 잡을 때 안 나오면 버전을 달리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피겨 그리고 피그의 캡션에서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리셋부터 할게요. CSS 폴더를 만들고 CSS 폴더 안에 리셋 CSS와 메인 CSS 만드시겠습니다. CSS 폴더 안에 저 2개의 CSS 파일을 생성하시고 CSS 리셋 카피해 올게요. CSS 리셋 구글하고 코드 복사하시겠습니다. 리셋 CSS에다가 화면과 같이 넣어주시고 우리가 코딩할 때 지금 메인 태그는 쓰지 않았지만 메인도 추가를 할게요.
우린 전체를 감싸는 걸 그냥 바디로 발음해서 풀 스크린을 다 쓰는 거였기 때문에 별도로 메인 태그니 div 뭐를 해퍼니 그런 걸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추가했어요. 자, 메인 CSS를 로드하면 리셋 CSS가 딸려오도록 import 불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폴더 안에 reset CSS 다운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하면 현재 지금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브라우저 하면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아이콘들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고 다행히 여기 로딩 새로 고침의 아이콘도 잘 나오네요. 오케이. 자, 리셋 되어 있고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들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레이아웃부터 적어볼게요.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뭐 버튼이나 링크는 여긴 따로 별로 없으니까 이것만 적어볼게요. 됐나요? 자, 일단 라토라는 폰트를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라토 폰트를 라이트는 안 썼던 거, 라이트 썼었나? 라이트는 안 쓰고 노멀과 볼드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라토 폰트 로드합시다. 폰츠구글.com 들어가 주세요. 폰트 구글의 웹 폰트 들어가서 로드해 볼까요? 라토입니다. 라토면 이 폰트 로드하시겠습니다. 구글의 웹 폰트에 가서 라토 추가할게요. 레귤러랑 볼드랑만 쓴 것 같아요. 400과 700만 썼습니다. 400 체크, 700 체크 해주세요. 400과 700 체크 해주십시오. 400과 700 select 하셨으면 import의 코드 쓰겠습니다. import의 코드 복사해 갈게요. 걔가 최상단에 import로 되어 있는 건 항상 최상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폰트, 바디의 폰트 확인해서 쓸 거니까 여기 이 부분 복사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 해서 라토의 패밀리 복사하실게요. 자, 저게 바디의 폰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본문의 폰트는 몇으로 했었는지를 파악하려면 여기에서 제일 자잘하고 많은 글씨, 특히 설명란에 썼던 글씨의 폰트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얘들입니다. 얘들. 저건 제목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똑같이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폰트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설명 부분에 컨트롤 T 해서 캐릭터 패널을 열었고요. 14의 라인 하이트는 17 얘도 14에 17 얘도 14에 17 얘도 14에 17로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글씨 컬러도 얘에 맞추겠습니다. 요 녀석이 컬러가 52525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자, 14, 17, 525252 컬러까지도 잡고 폰트 사이즈 14에 라인 하이트 17이었어요. 그러면 저거 한 줄로 다 합칠 수 있었죠? 한 줄로 다 합친다라고 하면 폰트 14픽셀, 17픽셀 and 라토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본문의 글씨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나올 때 보고 얘가 공통으로 계속 작용이 될 거다라고 하면 위에 이렇게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얘가 풀 스크린을 다 씁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 어사이드가 고정돼 있어요. 이게 고정돼 있는 것도 컨셉이고 그리고 얘 너비, 이 너비와 이 너비와 이 너비가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런 식으로 조금 줄일 때 비율대로 주는 이것도 컨셉입니다. 이것도 이 페이지의 가장 큰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사이드랑 얘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에서도 또 얘들의 너비와 얘들의 너비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플렉스에서 너비를 잡아주는 속성이었던 플렉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저 어사이드가 화면을 다 쓰는 컨셉으로 가야 되려면 얘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 거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어사이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길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얘가 고정입니다. 고정이 돼 너비를 다 쓴다. 스크롤 해도 쟤는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어사이드는 픽스드다. 어사이드에 가서 픽스드라고 할게요. 태그로 어사이드로 구분이 됐었으니까 포지션 픽스드입니다. 픽스드를 안 해도 높이를 다쓰게 할 방법이 있겠는걸? 조금 바꿀게요. 플렉스를 기본 레이아웃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바디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바디의 입장에서 이 안에 요소들이 두 개가 있어요. 저게 가로 배열이 되면 된답니다. 그래서 바디에 가서 얘가 높이를 다 쓰게끔 일단 먼저 작업을 해 놓을게요. 레이아웃에 바디에 가서 얘가 높이를 다 쓰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HTML과 바디에서 얘가 이러면 넘칠라나 안 넘칠라나. 네. 하이트를 100VH에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의 100%를 바디가 다 쓰라고 하겠어요. 이거 안에서 요소들을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열을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열을 하고 너비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에 그 너비로 퍼센트를 누구한테 어사이드랑 그리고 섹션이었죠? 섹션한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비를 포토샵에서 우리가 어떤 비율로 했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높이. 바디가 높이를 다 쓰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해도 요소들은 가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사이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섹션이 있어야 돼요. 화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지금 보시면 어사이드가 왼쪽에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고정을 검사 좀 해볼게요. 개발자 도구 어디 갔냐? 개발자 도구에서 메인젯 없다는 에러 말고는 특별한 거 없고 바디가 100VH에서 일단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넘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존에 포토샵에서 너비의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너비 좀 확인하고 주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보면 우리가 전체 너비가 몇이었니? 전체 너비가 1200이었어요. 전체 너비가 1200이었는데 왼쪽에 어사이드의 너비가 몇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요소를 선택을 해볼게요. 해당 요소 컨트롤 클릭해서 어사이드의 BG를 확인했습니다. 얘 너비를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내역을 만들었고 F8 눌러서 너비를 확인해 봅니다. 230이네요. 계산기를 때려 봅시다. 230 나누기 1200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데 19.1이니까 그냥 넉넉 잡아 20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대 8로 할게요. 2대 8. 퍼센트를 줘보겠습니다. 얘가 20%, 섹션이 80%. 이렇게 해서 너비를 주십시오. 자, 이렇게 크게 되었으면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잠시만요. 저 왼쪽에 있는 요소를 고정은 해야 되는데 고정하려면 포지션 픽스드 말고는 얘를 고정할 방법이 없는데 can I use.com에 좀 가볼게요. can I use.com 스티키가 i에서 안 되니까 걔를 쓸 수가 없네요. 이 포지션의 스티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려고 들었더니 i11에서는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가로 배열을 이렇게 하는데 어사이드는 포지션을 줘야 되겠네요. 이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큰 의미가 없는데 포지션 픽스드로 바꿀게요. 너비는 줘야 됩니다. 너비는 20% 주세요. 위에 붙어 있고 왼쪽에 붙어 있고 아래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섹션은 저 어사이드가 없는 줄 알고 저기까지 공간을 다 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에서 20%를 왼쪽에 줍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볼게요. 이래야 왼쪽은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의 내용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얘가 의미가 없어요. 얘 지워도 똑같이 나올걸? 지워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어차피 이 녀석이
뭡니까? 이 녀석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바디에 하이트를 주는 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지워볼게요. 네, 차이가 없죠? 군더더기였습니다. 빼고 그냥 어사이드에 포지션을 주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붙일게요. 포지션 픽스드 너비 20 그리고 섹션이 너비 80 왼쪽에 마진을 20 줘서 어사이드가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왼쪽의 공간을 섹션의 왼쪽의 여백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사이드의 배경색 확인해서 줘 볼게요. 포토샵 갑시다. 더블 클릭해서 배경색 확인하고 BG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디자인을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 했었냐면 가이드를 뽑았거든요. 가이드를 양옆에 20씩 만들어서 주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 가이드는 지금 어사이드에 주시면 안 됩니다. 어사이드에 주면 어사이드 안에는 지금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어사이드 안엔 위에 프로필과 그리고 내부 만약에 선을 그냥 그래도 상관없겠군요. 그래도 지금 어사이드 양옆에 패딩을 20을 주면 얘가 너비를 다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패딩은 여기 안에 DRB와 내부한테 공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볼게요. 그것도 레이아웃에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사이드 안에 바로 밑에 있는 DRB랑 어사이드 안에 바로 밑에 있는 내부에다가 양옆에 패딩을 20씩 주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컨셉이고 상하의 여백도 똑같이 있었지 참. 상하의 여백도 줄게요. 상하의 여백이 50으로 우리가 잡았었어요. 그것도 둘 다 똑같겠네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여기 위에도 50을 떨궜고 여기도 50, 여기도 50, 여기는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50 이렇게 해서 둘 다 똑같은 컨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똑같이 잘 여기도 있어요. 잘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프로필 안에 있는 스타일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디자인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던 저런 간격들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프로파일 안에 있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식 aside 여기 안에 있는 스타일만 잡습니다. 자, aside 안에 이제 프로필 안에 있는 CSS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필. 자, 프로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가운데 정렬입니다. 프로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다.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다 가운데 잘 오고 있겠죠.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의 CSS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보면서 해야 될 거 설명드릴게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제목, 이미지 밑에 간격 아까 우리가 20 줬, 여기가 25 줬어요. 25, 20, 그리고 이 글씨들 스타일 주시고 얘 할 땐, 요거 할 때는 플렉스를 이용해서 이 사이가 정확하게 10픽셀이었습니다. 플렉스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10픽셀이 되게끔 CSS를 작성해 주세요. 프로필 부분의 CSS를 모두 완성합니다. 마우스 올리기 전에는 배경색이 이렇게 흐리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색이 이렇게 짙어지는 것까지 모두 해주십시오. 프로필 부분에 CSS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디자인 보겠습니다. 이미지 밑에 공간이 25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 크리스 존슨이 16의 흰색입니다. 자, 이미지 밑에 공간은 이미지한테 저는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로필 안에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아까 디자인할 때 마진 바텀에서 25픽셀을 줬어요. and 타이틀의 스타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 안에 H1, 2 해서 H2부터 먼저 컬러 흰색이었고 폰트 사이즈가 16이었어요. 그리고 아래 설명 사이 간격이 20픽셀이었었습니다. 브라우저를 볼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H1이 이게 H1의 스타일이구나. H1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experienced 부분 H2네요. H2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마찬가지 흰색의 14군요. 폰트 사이즈는 14고 마찬가지 아래
리스트와의 간격은 20이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겹치는 건 합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디자인을 이제 넓혀 보면 지금 얘가 한 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두 줄로 나오는 컨셉이거든요. 우리가 디자인 잠깐 봅니다. 얘 너비를 확인해 보면 F8 눌러볼게요. 191 정도의 너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양옆에 패딩을 아까 20씩 줬었어요. 그 안에 일단은 있을 거고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너비를 넓어질 때는 한 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넓어져도 저는 두 줄로 나오고 싶은 거니까 너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91에 화면에 가운데 있으라고 줘볼게요. width 191에 화면에 가운데 있어라고 해서 마진을 이용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0픽셀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 좌우, 하에서 이렇게 써져 봤습니다. 그럼 두 줄로 잘 있죠? 이제 더 좁아질 때는 이건 이제 반응형 이슈거든요. 여기 넘어가잖아요. 그건 이제 저걸 퍼센트로 바꿔주면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서 맥스의 위드를 이렇게 해주고 위드를 100%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얘의 최대 너비는 191이고 그거보다 줄어들면 그 너비의 100%를 쓰라고 하면 방향까지 굳이 안 가도 되겠네요. 그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넓을 때는 맥스 위드가 1굴이니까 이렇게 두 줄로 나올 거고 줄어들면 줄어든 거에 100%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반향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플렉스를 이용해서 여기 리스트 부분을 가로 배열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HTML에 가보면 누굽니까? UL이네요. 프로필 안에 UL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면 프로필 안에 UL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로 배열할 거니까 가운데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Justify Content Center 해주면 가운데 몰려 있겠죠?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디자인할 때 얘들 사이사이의 간격을 10픽셀을 떨구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LI에 가서 얘의 LI에 가서 마진을 이용해서 양옆에 5픽셀을 주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10픽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A에다가 동그라미의 크기를 주고 배경색을 주는 거예요. LI 안에 A에 가서 스타일을 잡습니다. LI 안에 A에 가서 우리가 얘를 24로 했었나요? 24의 하이트도 24의 백그라운드 흰색인데 우리가 10%였나? 20%였나? 50%였나? 확인 좀 할게요. 뒤에 배경 아이콘의 SNS 아이콘의 배경 확인 50%였네요. 흰색의 50%. RGBA 흰색의 50%입니다. A의 자체의 오페서티를 낮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요소 자체가 다 안에 있는 뭐까지? 글씨까지 글씨까지 오페서티가 먹는 겁니다. 글씨는 우리가 검은색으로 했던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볼까요? 완전 검은색이네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했었고 자, 지금 제가 A에다가 위드와 하이트를 주고 있는데 A는 인라인 요소예요. 크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LI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다 쓰라고 하고 보더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거 안에서 폰터썸의 아이콘이 가운데 있는 거고 그거 안에서 폰터썸의 아이콘이 세로로드 가운데 있게끔 전 라인 하이트 이렇게 줄게요. 물론 이거 안에서 폰터썸을 가운데 오게 하는 방법은 또 플렉스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 Center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됐죠? LI 안에 A의 마우스를 호버하면 A에다가 호버하면 얘 백그라운드가 RGBA 해서 1 해서 100%로 올라온다.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과정도 트랜지션을 건다라고 하면 다른 거 바뀌는 거 말고 백그라운드만 바뀌는 걸 0.3초에 걸쳐서 보여줄래?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쓱쓱쓱쓱 해서 마우스로 올렸을 때 스타일까지 했습니다. 자, 선은 우리가 HR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HR은 웹페이지에서 입체로 나와요.
얘가 선이 사방으로 있는 모양새고 선이 입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체로 나오는 거를 단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보더를 없애버리고 보더를 한쪽으로 주는 방법, 탑이든 바텀이든 한쪽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보더를 아예 없애버리고 높이 1픽셀을 주고 백그라운드 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죠? 해볼게요. 디자인 볼까요? 얘 선, 우리가 이 녀석 선 어떻게 만들었었나 보면 HR에 가볼게요. HR의 흰색에다가 오페서티 10%를 줬네요. 두께는 10픽셀이고 그러면 HR 보더를 일단 없애야 돼요. 안 하면 얘가 입체로 나옵니다. 보더 없애버리고 하이트를 주고요. 백그라운드를 줘볼게요. RGBA 해서 흰색에 10%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10% 줍니다. 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 부분의 CSS를 완성했습니다. 이 부분 얘의 스타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깔이 다른 거는 n스차일드로 해주세요. n스차일드 1번, 2번, 3번으로 해서 해주시고 포토샵과 똑같이 나오도록 CSS를 작성해 주십시오. 요 CSS 선택자 잘 쓰세요. 이 서브 메뉴까지 있는 거에 CSS를 잡는 걸 간혹 보면 선택자를 잘못 써서 서브 메뉴 원뎁스의 메뉴뿐만 아니라 자꾸 이것까지 선택이 되게끔 선택자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n스타일드로 얘들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의 스타일도 포토샵을 참조해서 똑같이 나오도록 해봐 주세요.